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4월 말입니다. 가정의 날, 가정의 달 5월 턱 밑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이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신 확보 경쟁에서 나름 앞선 나라들의 경우에는 노 마스크 시대, 백신 관광 시대를 활짝 열려는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우는 어느 하나 기대 날망한 상황에 빠져들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곡학 아세가 부른 코로나 위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운 것을 구부려 세상에 아부하다. 이것을 우리가 곡학 아세라고 합니다. 학문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해 가며 세상에 특히 권부에 아부해서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우리가 지칭은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유래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전한이 제후국 기원전 203년에서 110년 사이에 존속한 제나라 사람으로 원고생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경, 즉 공자가 문학적 표현이 정형이라고 일컬었으며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 전국시대 중반기까지 시가 305편을 대성해서 만든 서책에 정통해서 그 나라 왕이 그를 박사직위에 봉임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해 평소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으로 간하는 성격이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노자의 글을 좋아하던 왕의 어머니 두태우가 원고생을 불러서 노자의 글에 대해 묻자 원고생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말일 뿐입니다. 그러자 두태우는 경노하며 원고생에게 날카로운 병기를 주며 돼지를 찌르게 했다고 합니다. 원고생이 돼지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자 돼지는 한 칼에 쓰러졌습니다. 두태우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왕은 원고생을 일컬기를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청하왕이 태부라는 관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원고생은 병이 들어서 벼슬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상이 황제의 주기에서 다시 원고생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선비들이 그를 헐뜯으며 원고생이 늙었다고 말했으므로 황제는 그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당시 원고생은 9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원고생이 부름을 받았을 때
동시에 설나라 사람 공손홍도 역시 부름을 받았는데요. 곁눈질을 하며 원고생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고성은 공손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손자여, 힘써 학문을 바르게 하여 세상에 옳은 말을 하고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 뒤부터 제나라에서 시경을 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생이 말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시경으로 귀하게 된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원고생이 제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뜻입니다. 이야기는 역사서 사기유림열전에 나오는 것인데요. 원고생이 공손홍에게 충고한 말에서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의 국학 아세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학문을 왜곡하여 세속에 아부하는 것을 국학 아세라고 합니다. 흔히 출세나 권력욕에 눈이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은 허황된 학설이나 주장을 내세워 세상을 현혹시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국학 아세가 종종 사용됩니다. 이렇게 국학 아세형이 지식인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용학자 또는 폴리페서라는 그런 단어도 종종 회자되기도 합니다. 물론 특정 분야의 학자 개개인의 정치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가 학자로서의 자신이 전문 지식, 소신을 현실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함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후자에 더 가깝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폴리페스로 본미 분명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오병상 칼럼니스트는 김호란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지난 연초부터 지금까지 50여 회의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 입장을 옹호했는데 그 발언 내용을 되짚어 보니 현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이유가 드러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한 교수 개인의 국학 아세에 노란한 결과가 아니냐는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외신을 통해 접해야 하는 짜증나는 뉴스가 수두룩하고 이스라엘 등이 백신 접종에 성공해서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라는 외신이 부러울 따름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굳이 외관상 보기에는 백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던 고각 아세형의 교수를 임명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그런 투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기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이 방역에는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누리다 백신에 실패했다며 경제 회복에 마이너스라는 보도로 염장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방역 기획관 임명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가 출연한 방송 중 몇 차례의 내용을 짚어본다면 2020년 5월 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이 연내 개발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시점 김호란 교수는 연내 어렵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이 정치인이 블러핑이라고 하자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김호란 교수는 백신 개발의 세계적 흐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그해 12월 출시돼 영국의 경우 12월 8일에 미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이 빗나간 결과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방송에서 김호란 교수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확보는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송인 김어준은 미리 돈 주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자 김호란 교수는 내년 3, 4월 많은 약들이 효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기존 계약을 물릴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비아냥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이 화이자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들이 방송했던 멘트의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목이 지금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대한민국이 방역 성공은 했지만 백신 실패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염장 지르는 소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역의 성공에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미리 백신 확보하는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들이 판단이 1년도 못 돼서 발병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연히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코로나의 종결은 결국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죠. 전 세계가 백신을 갈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의 종결은 백신 확보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인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다수의 어떤 그 판단이듯이 그간 무능하고 마이동풍격에 정부의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느리고 백신 수급도 차질이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과 실제가 확연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우리는 각국 접종 순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면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백서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칼럼니스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이런 역병은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칼럼니스트의 생각이 매우 시적절한 어떤 제시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벌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한 전염병 팬데믹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 대비가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인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염병 창궐을 예견해서 팬데믹 예언자로 통하는 빌 게이츠 이와 같은 희망적인 전망 매우 시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고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백신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반문해 봤습니다. 저도 학자로서 국학 아세를 해온 부분이 없는지를 반문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제주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칼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최근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말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잘난 체온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학 아세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연히 일치는 모르지만은 특히 최근에 있어서 제가 칼럼이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다소는 현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씀으로써 좋은 친구들 많이 잃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의 잘잘못을 너무 비판한다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후회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배운 분들 고각하세하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 봐집니다. 물론 자기를 피하려는 시대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에서 자신이 지식과 어떤 학문적 어떤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참다운 어떤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각아세,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단어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뜻을 알고 나면 대단히 우리가 짜증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